네. 45번 갈게요. 네. 아주 즐겁네요, 오늘. 오늘 저도 이제 수업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예전에 많이 해봐서 이번 텀에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제 수업의 내용이 달라져요.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막 장학사 같은 분위기면 저도 딱 그냥 FM대로 할 것만 딱 하고 가요. 근데 정을 못 붙이는 거죠, 이제 수강생들하고. 근데 지금 제가 느낌은 아주 좋아요. 우리 오늘 첫날이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것 같고 여러분도 잘해 주실 것 같고. 근데 아까 전에 그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하시다가 이게 벅차시면 충분히 그 수업을 듣고 또 하셔도 돼요. 아셨죠? 아직 시간적으로 크게 지금 우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그렇죠? 지금 문제풀이 버거우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따라오실 수 있으면 따라오셔도 되고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렸으니까. 그 45번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65조 물품 명세의 확정권과 관련된 규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네. 한번 가볍게 보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제가 첫날이니까 전혀 정보가 없지만 자,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만약 계약하에서 이런 뜻이겠죠? 만약 계약하에서 수입상이 우리 specify 아까 나왔네요. 특정화하다 이런 뜻이죠. 특정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형식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빈칸 혹은 다른 features가 특질이에요. 특질, 성질 이런 것들을 특정화하지 않았다면 뭐에 대한? 물품에 대한 빈칸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실패한다면 만드는 것을 그러한 빈칸 만드는 것에 실패한다면 언제? either A or B 또 나왔죠. 그래서 합의된 날짜에 그리고 또 여기 reasonable time 나오죠. 합리적인 시간 within 이내에 실패한다면 어떤 것 이후에 receipt 자, request, 요청을 받은 이후에, 누구의 요청? 셀러로부터 요청받은 이후에 잘 못한 경우겠죠. 못한 경우. 셀러는요, 여기 without prejudice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뭐에 대한 침해 없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뭐뭐에 대한 침해 없이. 뭐뭐에 대한 침해 없이. 침해당하는 거. 침해 없이. any other 빈칸에 대한 침해 없이. 유명한 질문이니까 여러분 첫날이니까 여기요 권리 침해 없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권리 침해 없이. 여기서 권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right예요. 아셨죠? right가 여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해석 하나 알려드린 게 있어요. right 권리란 뜻인데 잠깐만 여기 보실까요? right가 권리인데 뒤에 he, may, have 나왔죠. 그러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빨리 가로로 묶으셔야 되죠. 주어 동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 주어가 동사는 안명사.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가 가진 권리. 아셨죠? 그가 가진 권리. 그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 없이 셀러는 specification. 이게 명세입니다. 명세. 물품의 명세. 명세가 뭐냐면 나는 이러한 물품을 너한테 보낼게. 라고 명세를 셀러가 지금 확정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한다. 처음부터 다시 가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정답 1번이네요. measurement가 용적이라는 뜻이에요. 용적. 그리고 specification이 명세입니다. 물품에 대한 명세. 상세한 사항. 그래서 우리 계약에서 바이어가 여기 이주투 또 나왔죠. 여러분. 첫 번째 줄 잠깐 보세요. 이주투가 무슨 뜻이죠? 해야 한다입니다. 해야 한다. 의무죠. 가운에 의해서. 의무예요. 뭐뭐 해야 한다. 만일 바이어가 특정해야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형식과 용적 이런 것들을 바이어가 확정해야 된다면 물품의 다른 특질을. 그런데 그 바이어가 그러한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을 못한다면, 안 했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안 했다면 혹은 합의된 날짜에 정확하게 안 했다면 누가 한다? 셀러가 권리 침해 없이 셀러 그 자신이 스페시피케이션을 한다. 명세 확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죠? 자, in accordance with 뭐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빈칸의 요구에 따라서 셀러가 당연히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어가 여기 오는 겁니다. 정말 어렵죠? 우리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서 자, may be known to him 그에게 잘 알려진 바이어의 요구 상황에 따라서 셀러가 특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문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매매 계약이 이제 체결됐어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돼서 수출하기로 하고 수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셀러가 나는 어떤 물품을 원해 라고 해서 샘플을 보내줘야 돼요. 얘가 알려주든가 이 친구가 특정화 시켜줘야 된다고요. 물품 이런 물품 이런 물품 이런 물품 생긴 건 어때야 되고 그래 그렇겠죠. 아니면 반대로 셀러가 샘플 1을 보내거나 샘플 2를 보내거나 샘플 3를 보내거나 뭐 샘플 네 번째 걸 보내서 이 중에 네가 골라봐. 얘가 안 하니까. 얘가 물품을 안 골라주니까. 골라봐 했는데 얘가 또 안 고르는 거예요. 이 샘플에서. 본인이 요구하는 물품을 고르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한다? 셀러가 그냥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쪽이 안 고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셀러가 에이 모르겠다. 1번, 2번 중에 나는 1번 할란다. 결정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명세를 바이어가, 여기 보세요. he가 지금 바이어죠. 바이어가 그러한 명세, 스페시피케이션, 그리고 용적에 대한 것을 특정화 시켜주지 않아요. 어떤 물품을 원하는지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한다? 셀러가 권리침해 없이, 그가 가진 권리에 대한 권리침해 없이 본인 힘셀프, 그 자신이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든다. 명세를 만든다. 에이, 이거 보내야겠다, 그냥. 보내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 문장이 또 중요해요. 뭐에 따라서?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서. may be known to him. 그에게 알려진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친구가 자신이 원하는 물품에 대한 명세 확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말은 한 적이 있어. 4개 중에 나는 1번 마음에 안 들더라. 셀러야. 아 2번도 조금 그래. 근데 3, 4번을 내가 고민 좀 해볼게.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셀러가 에이 그럼 내가 고를 텐데 그러더라도 예전에 싫다고 했던 건 보내면 안 되지. 그나마 아닌 거 중에서 이거 3, 4번 중에서 보내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명세를 바이어가 선택해주지 않으니까 셀러가 확정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 직접 힘셀프 그가 직접 스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뭐에 따라서 한다? 옛날에 바이어가 여기 바이어가 바이트로 들어가야 돼요. 바이어가 요구했던 그 상황에 따라서 그에게 알려진 셀러에게 알려진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 1, 2는 싫어한다는 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확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필기하세요 이렇게. 이건요 그림 그리시고요. 이건 계약 위반 얘기는 아니고요. 위반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계약 초기에 발생해요. 계약 초기에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셀러가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계약 초기에 발생한다. 계약 위반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자 계약 초기에 발생한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이어가요, 자신의 샘플을 이렇게 보냈어요, 셀러한테. 이렇게. 이럴 수도 있죠? 이제 이자가 보낸 적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 만들어줘. 그런데 지금 고민 좀 해볼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합의된 기간 안에 이 친구가 이 중에서 하나를 안 고른 거야. 그럼 어떻게 셀러는?
그냥 보내는 거지 뭐. 그죠? 자기가 명사 활정해서. 그럴 때도 근데 나는 1, 2번은 조금 찝찝해. 그러면 3, 4번 골라서 보내주겠죠. 셀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셀러가 샘플을 보내던 바이어가 보내던 일단 바이어가 스페시피케이션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 하면 셀러가 바이어가 한 얘기를 참작해서 보내준다. 이 얘기겠죠? 네. 그래서 자 정리가 됐고요. 4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46번.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자, 총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게 앞으로 다 배우실 내용이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정답을 설명드리고 그걸 차라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셨죠?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요게 4번이에요. 4번. 4번에 어디가 틀렸냐면요.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는요. 조동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must냐 may냐. 거기 4번에 보시면 a contract of sale 매매 계약은 must be 뭐뭐 해야만 한다. 돼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 concluded 체결되어야만 한다. 거기 must be가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보세요. must be를요. need not be로 고치세요. need not be. must be를 need not be. 원문에 need not b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원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국제 매매 계약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요. 상이한 국가에 존재하는 양 당사자가 만나서 사인 간의 사법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꼭 계약을 할 때 우리 보통도 그렇잖아요. 국내에서도 내가 이 물건 너한테 100만 원에 줄게 라고 해서 그냥 구두로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 안 쓰고. 그걸 분류식성이라고 해요. 분류식성. 그죠? 계약서 안 쓰고 그냥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그냥 합의가 되는 거죠. 그래 오케이 하고 보내면 되잖아요. 결제해주면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듯이 국제거래에서도 그래요. 반드시 서면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계약의 분류식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국제계약의 특성에서 배워요. 낙상유불이라고 저는 외웠거든요. 낙상유불 2차 때문에 낙성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 그 다음에 유상계약, 그 다음에 분류식 계약성이 있거든요. 그 성질상.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게 담겨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4번. 제가 이거 must를 뭐로 바꾸라고요? need not. need not be로 고치랬죠. 계약은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체결되어야만 한다. 자, 여기 in 다음에 뭐가 빠졌냐면요. 이런 걸 좀 못 하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여기 writing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in 다음에 writing을 한번 써보세요. 무슨 뜻이죠, 그럼?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뜻이에요. 아셨죠?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면에 의해서 에비던스, 증거되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비던스가 증거니까요. 우리 명사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서면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틀렸죠. 분류식성이 있는데 계약에. 그죠? 민사계약에서는. 그리고 자, be is not subject to. 여기도 좀 밑줄 치세요. is subject to. 이거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be subject to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뜻이에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 뭐뭐에 따른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은요, 뭐에 따르지 않는다? 어떠한 다른 requirement,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는다. as to도 또 밑줄.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뭐에 관한, 형식에 관한 어떠한 요구사항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지금 and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다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and라는 건 우리 병렬 만드는 거 아시죠? 생김새도 똑같아야 되지만 내용적으로도 대등해야 돼요. 앞에서는 문서, 서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놓고 뒤에서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어떤 형식에 관해서는 어떠한 요구사항도 따르지 않는다. 이상하죠? 이제 어폐가 있잖아요. 앞뒤 말이 and 해놓고 but이었으면 상관없겠지만 이 문장 자체로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보시면 그것은요 증빙되어질 것이다. 뭐에 의해서? 자, by any means도 밑줄 치세요. by any means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런 뜻이에요. 여하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은 증명될 수 있다. including 누굴 포함해서? 증인을 포함해서. witness가 증인이잖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핵심 정리. 계약의 분류식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의 분류식성. 계약의 분류식성.
분류식성이라는 건 꼭 정해진 양식에다가 서면으로 작성해야 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구두로도 되고 구두로도 가능하고 또 증인을 대면 돼요. 나중에 증명할 때 증인이 너 그때 있었을 때 이자가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지. 그렇다. 이런 증인으로서도 계약이 충분히 증빙되는 거예요. 꼭 굳이 정해진 양식이나 서류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가 must be가 아니라 need not be예요. 아셨죠? 이건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우리 CISG에서는 계약의 분류식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굳이 문서는 필요 없다. 서류가 아닌 구두로도 가능하고 증인도 포함하고 일단 여하한 수단, by any means, 어떠한 수단이든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중에 다 배우세요. 저 심화반 때. 제가 이제 뭐 연초에 할 건데, 그때 하나씩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서 배울 거니까, 일단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아셨죠? 47번 보시겠습니다. 인코텀즈 2010이 나왔네요. 인코텀즈 2010. 거기 미술 쳐보세요. 우리 처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인코텀즈 2010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래요. 제가요, 한국의 수입상이고요. 자, 우리가 미국의 어떤 수출상하고 계약을 해요, 제가. 그러면은, 야, 물품은 어디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 대금은 어디까지 네가 부담하고, 운송 계약은 뭐 누가 하고, 뭐 위험은 어디서 넘어오고, 이렇게 건건마다 지금 조율해야 될 게 많잖아요, 양자 간에. 상의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되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거래를 해왔다면. 그래서 우리 무역거래에서는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걸 써요. 정형거래 조건. 딱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FOB라든가 CIF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알파벳 3개로 구성된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걸 써왔어요. 옛날부터. FOB가 뭐냐면요. 그냥 들어보세요. FOB. 나중에 다 배우세요. FOB는 수출상이 수출국의 항구의 선박에다가 그 선박에다가 화물을 이렇게 적재하는 순간 인도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수출상은. 아셨죠? 그게 FOB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비용 부담하면 돼요. 누가? 수출상이. 나머지는 다 수입상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위험도 그때 넘어가요. 야, 나 수출상으로서 우리나라 부산항에다가 내가 수출상이면 부산항에 있는 배가 있는데 그 배에다가 내가 물건 올려놓는 순간 내 임무 끝이다. 나머지 네가 다 알아서 해. 그게 FOB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죠. 그냥 FOB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형거래 조건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쓰는 FOB, 유럽에서 쓰는 FOB가 내용이 막 다른 거야.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가뜩이나 법체계가 다르고 상관습이 다른 이국 간의 두 당사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 내가 써온 FOB는 이거 아닌데? 라고 해서 혼선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일이 필요했어요. 야, FOB는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 거야, FOB는. 이게 바로 인코텀즈라는 거예요. 누가 제정했다? ICC라는 민간단체에서 제정했어요. 거기다 한번 쓰세요. 자, 우리 인코텀즈에다가 ICC라는 민간단체에서 FOB 같은, 제가 더 정확하게 자세히 해드릴 수 있지만 오늘 처음이니까 FOB 같은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의 통일화를 위해 제정. FOB 같은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의 통일화를 위해 제정. 우리 기존에 하신 분들도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코텀즈를, 근데 방금 한 CISG랑 인코텀즈랑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CISG는 제가 법이랬죠. 체약국이면 그냥 자동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체약국이고 미국이 체약국이면 바로 자동 적용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하고 있는 이 인코텀즈라는 것은요, 민간단체가 만든 국제 규칙이에요. 법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사용을 하기 위해선 밑에 쓰세요. 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야, 이번에 우리 거래에서 인코텀즈 쓰자 라고 합의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CISG는 체약국이면 바로 적용. 인코텀즈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인코텀즈 다 쓰기 싫은데? 그러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법과 규칙의 차이점이에요. 엄청난 차이점이겠죠? 자, 그리고 그럼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쓰세요. 계약서에 준거문헌이 들어가야 돼요. 인코텀즈를 사용함.
이렇게 준거문헌이라고 해요. 인코텀즈, 준거문헌을 계약서에 두어야 합니다.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인코텀즈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11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따라만 오세요. 따라만 필기만 하시고 나중에 이제 깨달으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 기존 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CIF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지금 CIF, 인코텀즈의 CIF에 대한 규정으로서 옳지 않은 것, 않은 애 동그라미. 그러면 CIF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 최소한 뭐 2달의 과정을 거치셨다면 이렇게 말씀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CIF가 뭐죠? 네? 운임 포함? 잘하시네요. 이게 프레이트가 운임이에요. 운임. 그리고 이게 인슈어런스, 보험이에요.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이에요.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 잘하시네요.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이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CIF라는 인코텀즈를 이렇게 기술하실 때는 3가지는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인도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위험의 이전, 뭐 통관 얘기도 중요하지만 위험의 이전, 그 다음에 비용에 관련된 이 3가지는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기억나셔야 돼요. CIF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쓰세요. 우리 수출상 있죠? 수출국, 매도인, 수출국, 수출국의 우리 어디죠? 선적항이라고 해도 돼요. 수출국에 우리 항구가 되겠죠. 수출국 항구, 선적항에 본선, 배가 있을 거예요.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여서 인도해요. 적재되면 인도가 끝난 거예요. 누가? 수출상이 자신의 나라의 배에 물건을 올려놓는 그 순간 온보드라고 해요. 본선 적재하여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인도가 끝나요. 그게 내 의무의 끝이야.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플러스 우리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또 뭐 하나 있죠? 공부하신 분들은 인코텀즈 보시면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procure, 조달하는 것. 네. 일단 쓰세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조달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CIF는 자신의 수출국의 본선의 화물을 적재하는 순간 인도 의무 끝, 혹은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하는 것.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위험은 언제 이전하죠? 본선의 적재 시 누구에게 위험이 넘어가요? 이제 화물에 대한 멸실 손상에 대한 위험은 수입상 거예요. 아셨죠? 본선 적재 시 매수인에게 이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합의된 비용은 합의된 목적지까지 가려면 운송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의된 목적지까지 화물이 가려면 뭐 배를 지금 이용해서 갈 텐데 CIF는 운송계약 체결을 누가 하죠? 운송계약 체결 누가 하죠? 이거는 수출상이 해야 돼요. CIF는. 이 개별적으로 다 다른데 제가 나중에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은 매도인, 수출상이죠. 매도인이 체결하고 플러스 그에 따른 비용, 운임까지 부담해요. 운임을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 수출상. 매도인이 운임도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 3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조금 덧붙이면 통관이 된 물품인가요? 수출 통관 된 물품이에요? 수출 통관은 됐겠죠. 매도인 했겠죠. 수출상에 수출 통관된 물품을 보내는 거예요.
통관에 대한 얘기는. 여기다가 또 하나 플러스해서 저 I가 뭐라고 했어요? I가 보험이거든요. 보험에 관련된 것도 누가 한다? 우리 화물이요. 운송 중에 사라질 수도 있고 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위험은 누구 거냐면 매수인 위험이에요. 왜냐? 물건이 수출국에서 선적되는 그 순간 매수인 위험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때부터 매도인 잘못이 아니야. 그 매수인 위험에 대해서 CIF는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요. 특이하죠? 자, 우리 처음 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죠. 보험은 우리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 멸실손상이죠. 화물의 멸실손상, 사라지거나 손상되는 멸실손상의 위험에 대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험을 계약하죠. 보험 부보하죠. 보험 계약도 해요. 누가? 수출상이.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기까지 아시면은 하수. 2달을 들으셨다면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화물이 컨테이너에 들어가요. 그런 컨테이너 화물이에요. 컨테이너 화물이 우리 본선에 적재되는 게 아니라 본선에 적재될 걸 예정을 하고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주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 보일까 모르겠네. 배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 여기다 이렇게 실어줘야 돼요. 누가? 수출상이. 그런데 보통 컨테이너에 물건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이 항구에는 스케줄이 있어요. 배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실는. 나 물건 갖다 줄 테니까 빨리 실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받아놔요.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씩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선에 아직 적재를 못했죠. 여기다만 그냥 놔둔 거죠. 수출상이. 그러면 완전한 본인의 의무는 아직 완수 못한 거예요. 수출상 입장에서는. 못 올렸으니까 이 안에. 여기다 둔 거니까. 이때는 CIF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그래서 교부하는 경우 아직 선적이 안 된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와 비슷한 CIP 조건을 사용해야 돼요. CIP. 나중에 우리 배우세요. CIP 조건을 사용한다. 이렇게 한 5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통관 얘기까지 포함해서. 네. 그리고 처음 하신 분들은 자, 우리 귀가하셔서 수업을 빨리빨리 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따라오시면 정말 엄청난 눈부신 발전이 있으실 거고, 아, 이거 좀 벅차다. 그러면은 이 강의를 중단하셔도 돼요. 중단하시고 다 듣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이거 기출문제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무작위로 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진도 범위가 지금 크게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2014년 문제 갖고 와서 딱 푸는데 첫 번째부터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용어 정리 쭉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기서 정답이 지금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2번 보시면 보험은 체결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보험이라는 인슈런스가 보험입니다. 자, 우리 보험 인수업자가 되겠어요. 거기 언더라이터에 위치를 쳐보시고요. 보험 인수업자. 보험 인수업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인슈런스 컴퍼니 하면은 보험회사.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될 겁니다. 근데 어떤 보험회사와 어떤 보험 인수업자냐면 good repute 했어요. repute가 이제 평판 좋은 뜻이거든요. 평판 좋은 보험회사와 보험 인수업자와 보험을 계약합니다. 그리고 또 나왔네요. entitle. 뜻이 뭐죠? 권리를 갖다 이런 뜻이죠. 권리를 부여하다 뜻인데 여러분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entitle 밑줄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 to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나오세요. 자, 보시면 A
to B예요. entitle A to B. 그래서 A가 B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다야. 이런 뜻이에요. 다시 A가 B 하는 권한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친구가 이 행동하는 거예요. 아셨죠? 주어는 A가 B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 관스타 시험 준비를 잘 하시면 토익 점수도 올라가요. 영어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보험은요. 셀러가 혹은 any other person, 그 밖에 다른 사람. 여기 잠깐 보세요. person이 명사죠. ing 왔으니까 뭐뭐 하는 앞사람이죠. having, 뭘 갖는. insurable interest 하면 이 용어가요. 피보험이익이라고 해요. 피보험이익. 한번 쓰실까요? 피보험이익. 보험, 우리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상 이익을 갖는. 그게 피보험이익인데 물품에 대한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그런 피보험이익을 가진 어떤 사람이 셀러나 피보험이익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 행동할 수 있게 해준대요. 클레임, 요구하게 할 수 있게 해준대요. 요구할 수 있게. 무엇을 요구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보험회사입니다. 인슈어는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자 이런 뜻이거든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클레임,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 보험이. 이게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여기 셀러가 틀렸어요. 그죠? 제가 CIF는 누구의 위험을 누가 대신 우리 보험 계약하는 거예요? 수입상의 위험을 대신 셀러가 보험 계약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수입상의 위험을.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험금 청구를 누가 한다? 셀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수인이 하는 거죠. 매수인 위험이죠. 매수인 위험. 그죠? 그래서 여기 셀러가 틀린 거예요. 셀러를 뭐로 고친다? 바이어로 고친다. 지금 인코텀즈 전혀 안 하신 분들은요. 그냥 고쳐만 두세요. 셀러를 바이어로. 바이오로. 근데 오늘 저 학원 오셨으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CIF는 뭐다? 우리 C가 코스트예요. I가 인슈어런스, 보험이에요. 그리고 F가 프레이트예요. 운송료. 그래서 운송료랑 보험 포함 조건이에요. 우리 수출상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보험까지, 그리고 우리 운송까지. 그러면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매수인이 지불할 가격은. 당연히 그 물품 가격, 그냥 이 물건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보내면 물건이 쌀 거예요. 그런데 수출상이 그래요. 야, 내가 이 물건을 보내는데 너한테 보험도 이거 네 위험이지만 내가 보험도 들어줄게. 그리고 운송비도 내가 내줄게. 그럼 이 가격은 가만히 있는다 올라간다? 올라가겠죠. 비싸게 받는 거예요, 수출상은. 아셨죠? 가격에 업해서 그런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수출상은. 아셨죠? 보험도 들어주고 운송비도 수출상이 지불하는 조건. 그게 바로 CIF 조건. 그리고 또 하나, 보험은 수출상이 본인의 위험 때문에 부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위험 때문에 부부하는 거예요, 수출상이. 아셨죠? 그리고 보험금 요구하는 것도 누구다? 수출상이 아니라 수입상이다. 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네. 넘기십시오. 자, 그리고 48번. 인코텀즈 2010상의 서문의 내용이다. 서문의 내용이다. 우리 서문이 있어요. 이렇게 인코텀즈 앞에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죠. 일부이다. 빈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 이거 글을 읽어볼까요? 인코텀즈 룰스. 자, 인코텀즈 규칙은요. however, 그러나 say nothing,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죠. 침묵한답니다. 말하지 않는다.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about, 뭐에 대해서는, 빈칸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빈칸이 바로 뭐냐면요. 기억이에요. price to be paid 해서 우리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매매대금. 우리 인코텀즈에서 언급하는 건 뭐라고요? 인도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디까지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위험은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지, 통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만 얘기해요.
돈 얘기는 안 해요. 아셨죠? 인코텀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기억은 그래서 맞는 거예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침묵한다. 또, method of its payment 해서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지 않는다. 인코텀즈는. 우리 국제 규칙인데 이런 것들은요, 언급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neither 나왔습니다. neither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neither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지금 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neither A, nor B 돼야 돼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5월이 나왔습니다. neither do they deal with. 그들은요 다루지 않습니다. deal with가 다루다잖아요. 빈칸을 다루지 않는다. 뭘 다루지 않냐면요. 니은에 보시니까 보기 2번 보세요.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goods 나왔습니다. 뜻이 뭐냐면 우리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겠죠. 오너십이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두 개를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개네요. 매매 대금, 그리고 지급 방법,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언급하지 않아요. 2차를 보실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1차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은 인코텀즈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 인코텀즈. 정형거래 해석을 위한 국제 규칙이죠. 여기에 언급하지 않는 사항. 첫 번째, 대금.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이런 건 언급하지 않아요. 두 번째, 지급의 방식. 신용장으로 줄지, 추심으로 줄지, 현금으로 싸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또 뭐 있죠? 세 번째, 지금 소유권, 오너십. 이전에 대한 것도 언급하지 않으네요. 소유권 이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소유권 이전,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뭐냐면요.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 읽어볼게요. 계속. consequences가요. 결과란 뜻이에요. 결과. consequences. 결과란 뜻도 있고 중요성이란 뜻도 있어요. 영어에서. 결과 중요성. consequences of a breach 했죠. breach가 위반이란 뜻이에요. 위반.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요. 위반했을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얘기도 없어요. 위반에. 양자 중에 한쪽이 위반을 했어요. 위반의 어떤 효과, 결과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이거는 2차용으로 인코텀즈에서 언급하지 않는 거. 대금 지급에 관련된 거, 지급 방식에 관련된 거, 소유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런 거. 근데 위험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위험. 어디서 위험 넘어간다? 어디부터? 아까 CIF는 어디서 위험 넘어가죠? 수출국의 배 위에 물건을 적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수입상 위험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그런 수입상의 위험을 누가 보험 계약해준다? 수출상이 하는 것. 그게 바로 CIF 계약이에요. 그 대신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다? 물건값에 업해서. 야, 보험료 내가 냈으니까 물건은 비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반의 어떤 결과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져요. 인코텀즈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이 네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정리만이 살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these matters 이러한 문제들이죠. 끊고 이러한 문제들은요. normally dealt with 일반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디귿에서 디귿 보실게요. through express terms 명시적 terms가 조건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조건, 명시적 조건. terms가 무슨 뜻이다? 조건이란 뜻도 있고 디귿 보세요. 조건이란 뜻도 있고 용어란 뜻도 있어요. 이게 잘 나와요. 조건과 용어. 아셨죠? 텀이 조건이란 뜻도 있고 용어란 뜻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협약 규칙에서.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명시적인 조건을 통해서 in the contract of sale 그러니까 매매 계약상의 조건으로 이런 건 해결해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 보세요. 이거 인코텀즈는 국제 규칙인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져. 그러니까 니네 매매 계약에서 알아서 해라. 계약서에다가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인코텀즈에서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얘기 안 해주니까 매매 계약으로 합의하라는 얘기예요. 니들끼리.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월 law가 나왔죠. in the law. law인데 법이긴 법인데 리을 한번 보세요. governing that contract에서 매매 계약을 우리 관장하는 법, 준거법입니다. 준거법. 그죠? 준거법에 의해서 다루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코텀즈로는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조건과 준거법. 우리 이번 계약은 뭐 한국법으로 하자 아니면 미국법으로 하자 이렇게 양자 간에 합의를 하거든요. 그 법. 준거법으로 해결을 하래요. 그렇겠죠? 인코텀즈에서는 관심 없으니까 해결 안 해주니까 양자 간에 계약을 잘해. 조건으로, 펌으로. 그리고 준거법. 니네들이 정한 그 법으로 해결해.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보시면 the parties, 당사자들은요. should be aware, 인식해야 한다. aware이 인식해야 한다. 대디아를, 빈칸은 may override. override가요. 우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우선하다. 뭐뭐보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override. 단어 잘 보셔야 돼요. 뭐보다 우선하냐면 any aspect of sale contract. 매매 계약의 어떠한 면보다도 중요하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빈칸은. 빈칸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미음에 보니까 mandatory가 나오는데 그 mandatory는 강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강제적인. 그리고 international law 나왔죠. 거기가 틀렸어요. international이 틀렸어요. international을요. 뭐로 고치셔야 되냐면 local로 고치셔야 돼요. local. 강제적인 국내법이 매매계약의 어떤 것보다 우선한답니다. 아셨어요? 그 뒤를 볼게요. 계속. including, 뭘 포함해서? 더 chosen, 선택된 인코텀즈 룰을 포함해서. 야, 네가 CIF 선택했든 뭐 했든 그 간에 니네 매매계약에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는 관심 없어. 뭐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 강행법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이거보다 근데 가장 우선하는 게 뭐다? 국내 강행 규정. 국내 강행 규정.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필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쓰셔야 돼요. 지금부터. 외우실 거는 인코텀즈는 언급 없는 거 4가지. 대금 지급 관련된 거, 지급 방법 관련된 거, 소유권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거 관련된 거, 위반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이런 관심 없다. 이런 건 니들이 알아서 매매계약하고 준거법으로 처리해라. 그런데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내 강행 규정을 꼭 지켜라. 국내법. 이걸 무슨 얘기냐면요. 필기 되셨죠? 핵심 정리라고 또 쓰세요. 제가요, 이제 한국에 있어요, 저는. 제가 바이어예요. 제가 이제 벤츠를 수입하는 거예요, 벤츠를. 제가 한국의 바이어고, 독일의 셀러한테 벤츠를 수입하는 거예요, 독일에. 이제 계약을 하겠죠, 매매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의 조건들이 우리 인코텀즈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을 처리해 주겠죠. 계약서가. 그리고 가만 보시면 양쪽이 지금 이 구역이 달라요. 이쪽에도 적용되는 법이 있고 이쪽에도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걸 법역이라고 해요. 법역. 법의 영역. 여긴 독일 법역이 적용되겠죠. 이 자국 내에서는. 우리는 한국 법역이 적용되겠죠. 한국 국내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자 간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양자 간의 이 둘의 관계를 섭외적 사법 관계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섭외적 사법 관계. 요 사법이라는 게요. 사법 시험의 그 사법이 아니에요. 개인 간, 민사 간 일어나는 그런 계약 관계에 대해서 규율한 것. 반대가 뭐겠어요? 공법이겠죠. 공법. 공법은 뭐예요? 공공의 질서와 관련된 법들. 그렇죠.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매매 계약한 거잖아요. 그래 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관계죠. 섭외적 사법관계. 그리고 섭외적 사법관계를 규정하는 법들이 뭐냐면 섭외사법이라고 하세요. 용어도 좀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섭외사법이 필요해요. 섭외사법.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국제사법이라고 합니다. 국제사법. 똑같은 말이에요. 최근에는 국제사법이란 말을 써요. 국제사법. 그러니까 이둘은 법역이 다르고 이들의 관계는 섭외적 사법 관계고 그리고 이 섭외적 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섭외사법이다. 왜? 국적이 다르니까 지금. 국제사법이다. 여기까지 아셨죠? 근데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준거법 결정하는 게. 야, 우리 둘의 이번의 관계에서는 이 법을 결정하자. 이 법으로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준거법으로 지금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양자 간에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어요. 야, 그냥 이번에는 너 독일 사람이고 나 한국인데 우리 그냥 중국법으로 하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에서 정한 대로. 그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이 섭외적 사법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그것이 뭐냐면 여기엔 정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정부, 저기엔 독일 정부.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요. 야, 니네 거래하는 건 좋아. 그런데 이건 지켜라. 우리나라에는 대외무역법이 있어. 대외무역법. 위반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관세법이 있어. 3대 법. 야, 통관해야 돼. 관세도 내고. 세 번째, 뭐 있죠? 외국항거래법이 있어. 외국항거래법. 야, 니네 007 가방에다가 벤스 한 100대 사가지고 007 가방에다가 이렇게 돈 왔다 갔다 하지 마. 근거 남겨. 왔다 갔다 한 거. 외환거래 남겨. 그러겠죠? 그게 외환거래법이에요. 그리고 또 네 번째, 50여 개의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 이건 뭐냐면 관세청장이 고시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와요. 이게. 물 들어와요. 중국에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위험한 요소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식검해야 돼. 식검. 이 입에 다니까. 물이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건 사법적인 거예요? 공법적인 거예요? 이거 공익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검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또 검역이 돼. 소가 들어와. 외국에서. 낙타가 들어와. 메르스.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역 들어가야 되겠죠. 이 네 가지를 이 한국 사람이 제가 야 벤스야 이번에 관세 안 낼게나. 내면 좀 그럴 것 같아. 너무 비싼 것 같아. 안 낼랜다. 이럴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그 어떠한 이 관계보다 이게 우선해야지. 아무리 양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고 서로 합의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하지만 지켜야 될 건 지켜야죠. 공법적 관계에서. 공익에 관련된 건. 식검을 안 벗고 들어와? 어떤 난리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낙타가 그냥 막 돌아다녀. 그럼 메르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선한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조항 이제 이해되시죠? 니네들 다 그래도 진짜 국내법이 중요한 거야. 로컬. 니네 나라의 각각의 독일의 공법과 우리 한국 정부의 공법은 니네들의 합의사항보다 훨씬 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오버라이드야. 그건 명심해.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고 임의규정이 있어요. 강행규정. 이거는 강행규정인가요? 임의규정인가요? 이건 강행규정이죠. 이건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2차까지 다 대비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제가 필기가 더 많은데 지금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보충해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인코텀즈에서 다루지 않는 네 가지. 대금 지급, 지급의 방식, 소유권 이전, 단 위험의 이전은 규정하고 있어요. 아셨죠? 소유권 이전은 규정하지 않아요. 또 계약을 일방이 위반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건 어디서 처리해야 돼요? 니네들 계약서에서. 그리고 니네들이 결정한 준거법에서.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또 명심해. 뭐냐면 니네들이 어떻든 간에 국내법, 로컬 강행 규정이 우세하는 거야. 관세 안 내고 싶다고 해도 관세 안 낼 수 없고 대무법 위반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외환 위반해서도 안 되고 검역 안 하고 들어올 수도 없고 식검 안 하고 들어올 수도 없고 이건 지켜라. 이게 국제적인 입장이에요. 민간단체에서도.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맨디터리 다음에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로컬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제가 뭐 설명하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여러분들 다 합격시키기 위해서 뭐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게 많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수업하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교재가 나오니까 여러분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 제가 오늘 수업을 해본 느낌은 아주 희망적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반응도 상당히 좋고 제가 더 많은 걸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전원이 합격하실 거예요.
지금 수업하는 제가 태도를 딱 보니 수험생으로서 충분히 합격생의 어떤 포스가 나오고 계세요. 필기는 놓치신 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원이. 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낙오가 분명히 있거든요. 한두 명은. 안 적고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러면서 딴 세상 가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원이 제가 볼 때는 퍼펙트하게 집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도 쭉 하세요. 하시면 제가 이제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